조선인은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 임금 차별은 없었다. 일부러 조선인을 어려운 노동에 배치하는 등의 민족 차별은 없었다. 식사 등의 차별은 없었다. 이는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은 일본 우파의 주장과 흡사하다. 그런데 대부분이 간과하는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당시 일본 탄광의 실태와 어떤 사람이 탄광 노동자로 일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최대 탄광으로 알려진 규슈의 미이케 탄광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미이케 탄광은 18세기부터 문을 열었는데 1873년에는 일본 정부의 관용 탄광이 된다. 광부는 지하로 내려가 중노동을 해야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따라서 사무직보다 임금이 훨씬 많지만 광부를 자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탄광에서는 주변 형무소와 협의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죄수 투입으로 해결했다. 그리하여 미이케 탄광은 값싼 임금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죄수 노동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다른 탄광으로도 급속히 퍼져나가 19세기 후반에는 여러 대형 탄광에서도 죄수를 활용하는 노예 노동이 일반화되었다. 1883년 일본 정부는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이케 집치감을 건설하여 무기징역이나 이에 버금가는 중재인들을 탄광에 투입시켰다. 집치감은 죄수 수용시설로 도쿄, 미야기, 후쿠오카, 홋카이도 등에 설치되었다. 그러자 1888년에는 미이케 탄광의 죄수 노동자가 70%에 이를 정도였다. 죄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식사도 제대로 배급받지 못했다. 당시 탄광에서는 나야 제도로 불리는 노무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나야는 창고의 일본말인데 즉 창고에 광부를 수용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야는 탄광 사업주는 나야 관리자를 고용하고 관리자는 광부 모집, 고용, 탄광 노동, 임금 배분 등을 담당했다. 나야 관리자들은 광부를 많이 거느릴수록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광부들에게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노동을 강요했다. 이 나야 제도는 1945년 일본이 패전을 선언할 때까지 광범위하게 운용되면서 광부들을 괴롭혔다. 급기야 일제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에 필요한 석탄 채굴을 위해 조선인, 중국인, 전쟁포로 등을 연행하여 나야 제도를 통한 죄수 노예 노동을 시키게 된 것이다. 1946년 일본 후생성 근로국은 1940년부터 5년간 미이케 탄광으로 잡혀간 조선인이 9,26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중 1944년 11월 기준으로 남은 조선인은 3,459명이었다. 그렇다면 5,805명은 사망했거나 계약 만료로 귀국했거나 도망한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위험한 갱내 노동에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이나 중국인, 전쟁포로 등이 대부분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미이케 탄광으로 연행되어 일했던 조선인 이강원, 이종필, 신영재 등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상은 일상적이었고 이 일을 쉬면 식사량이 줄었다. 그들은 조선인을 심하게 구타하는 등 폭력적으로 관리했다. 조선인은 강제저축을 해야 했으며 과중한 장시간 노동으로 견디지 못해 도주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결국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노예 사역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강제 연행설 호불론자들은 조선인의 노예 노동을 부정한다. 그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변호사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